안녕하세요.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애딸린 29세 이혼녀가 되겠네요. 최근 아이 아빠의 바람을 알고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놈의 법이 뭔지 만나서 화 한 번 낼 수도 없고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남편을 잃고 내 딸은 아빠를 잃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졌는데 두 년놈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위로도 받고 싶고 함께 두 년놈들 저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제가 21살 때 만나서 벌써 29살이네요. 신랑은 23살 때 만나서 31살입니다. 처음 만날 때 저는 S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고 함께 개인 가게를 차리겠다고 신랑은 L통신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둘이 열심히 배워서 개인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개에서 2개, 또 3개. 원래 전산 직원이었던 저는 개통, 정산, 사무 업무를 신랑은 판매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통신사 영업 정지에 단통법에 힘든 시기가 왔고 신랑은 친구가 하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출근하며 격리, 회계, 총무, 입주자 카페 홍보 일을 신랑은 줄눈 시공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했고 임신 7개월까지 신랑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6개월 만에 딸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갓 돌된 아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신랑 일을 돕겠다고 또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함께하며 고생을 일궈가는 기쁨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세 식구 함께할 미래가 너무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하던 사업도 인수하고 나름 외제차도 타고 다니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초쯤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동생에게 사업을 넘겨주고 개발 사업으로 법인을 차렸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돕는다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4월 좀 지나서부터는 본인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애쓰고 있다며 매번 출장에, 외박에, 접대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5월이 지나니 1, 2주에 한두 번도 겨우 집에 들어오기 힘들더군요. 매번 무슨 미팅, 무슨 출장. 전에는 항상 모든 일에 함께 상의하던 사람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독박 육아에 잔소리도 많이 했고 당연히 부부간의 다툼도 많아졌고 언쟁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노력하고 있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하느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어떤 여자에게 새벽에 온 인스타 메시지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잘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푸는 거 귀찮다고 안 잠그는 사람이 패턴이 잠겨 있더군요. 여자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하죠. 본능적인 촉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패턴을 풀려고 했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리더군요. 몇 시간을 붙잡고 씨름을 했더니 자꾸 몇 분 뒤, 몇 시간 뒤에 시도하라고 해서 포기하고 혹시 차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차에 내려갔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차가 참 깨끗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짝거리는 블랙박스 불빛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려니 실시간은 너무 많아서 이벤트라고 급 커브나 방지턱 넘을 때 충격으로 인식하고 찍히는 영상을 20개 정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와 부산 놀러가는 중에 찍힌 거, 울산 오는 길에 찍힌 거, 그리고 그 여자 내려주고 천연덕스럽게 전화에 거짓말하는 거 등 둘이 여보자기 첫사랑하며 통화하는 거 등 많은 것들이 찍혀있더군요. 하필 그날이 월초더군요. 신랑은 지사장 미팅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접대한다고 통장에서 90만 원을 찾아서 그 여자를 태우고 부산 가서 좋은 거 먹고 희낙낙거리고 좋은 호텔 잡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는 마감해야 하는데 애가 안 자서 새벽에 겨우 재우고 4시까지 마감한 날이더군요. 다음날 낮에 울산 와서 그 여자랑 점심 먹고 내려주고 저한테 전화해서 어제 접대 잘하고 지사 미팅 이제 끝났다고 밥 챙겨 먹었냐고 하던 영상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타지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여자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했네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도 신랑 보고 키우고 알아서 다 하라고 말한 다음 이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애 때문이라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순수히 알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 잘못했다 하더군요. 겨우 하루 고해성사에 풀릴 일이 없었고 싫다고 정리하자 했더니 나가서 며칠을 안 들어오더니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 여자가 제 딸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리고선 친정 오빠랑 상의하기 위해 며칠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 없는 며칠 동안 우리 딸 그 여자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였더군요. 신랑이 출근하고 그 여자가 애 잘 있다고 보여주려고 제 딸 패드로 찍은 동영상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자기 보고 엄마라 칭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걸 보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내 새끼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딸만 보고 참고 살아야지 하고 신랑한테 정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 용서 안 되니까 그 여자 정보를 들고 들어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었는지 정리를 했다며 들어왔더군요. 전화번호도 주고 분 풀리는 대로 알아서 하라며 카톡이나 정보는 다 지웠는데 내가 원한다니 의외로 순수히 복구하라며 패턴 풀어서 폰을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복구했습니다. 티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도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그 여자가 하는 일은 건전바에서 일을 하며 이 차를 나가니 안 나가니 채무 정리를 어떻게 하니 하며 둘이 싸우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신랑이 미쳐서 돈도 퍼다가 줬더라고요. 들어보니 82년생. 신랑은 엄마 같은 여자가 필요했는지 나이도 신랑보다 많은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저랑 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낮에는 플로리스트,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상간녀랑 둘이 살림 차릴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들뜬 통화 녹음도 듣고 프로포즈를 검색한 것도 다 봤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소리 한번 지르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뭐 싸웠든 뭐든 정리를 했다고 하니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아빠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힘들겠지만 내가 참고 시간 지나면 잊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업무폰으로 30개가 넘는 카톡이 왔습니다. 신랑은 핸드폰이 2개입니다. 하나는 개인폰, 하나는 업무폰. 제가 개인폰은 봤는데 업무폰은 안 봤습니다. 카톡이 많이 오니까 이상하게 보고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 여자가 술 먹고 징징대는 톡이었습니다. 뭐 헤어지자 했지만 그 여자는 정리가 안 돼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폰에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신랑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싸우고 들어와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 여자를 김 사장이라고 저장해놓고 연락하며 저를 또 한 번 속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랑한테 폰 던져주며 나보다 그 여자랑 화해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화해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몇 번 물어보고 재차 확인하더니 화해하러 가더군요. 그러고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혼하자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의서를 보냈네요. 내용은 유책 배우자가 나인지 신랑인지 모를 만큼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안 써줬습니다. 소송하면 채무도 공동부담이라며 협박하던 이 남자. 양육비는 판결 나기 전에 안 준다고 하고 남편한테만 유리한 합의서 안 쓰고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이혼 잘하는 거 맞겠죠? 세상이 바라볼 저와 내 아이를 바라볼 시선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도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가 도와줘서 이제는 둘이 함께할 보금자리도 계약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와 이사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이마트 근처 현대 땡땡 아파트 1자 꼭대기에 사는 흰색 개 키우는 상간녀 김땡땡아, 네가 저지른 만행으로 죄 없는 몇 명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이지? 네 덕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대하렴. 남의 남편, 남의 아빠, 남의 가정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마. 넌 평생 상간녀 딱지를 뗄 수 없을 거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한 행동이겠지. 내 자식 근처에 얼씬도 대지 마라. 이것도 명예훼손이 일어나요? 상간녀한테도 명예라는 게 있네요. 저 잘 살 수 있다고 응원 좀 해주세요. 단란했던 가정을 깨트린 두 년놈은 바닥까지 떨어지라고 저주도 해주세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있을 답변서, 판결문 내용 등 많은 것을 공유해서 자문도 얻고 방법도 찾아 나가보려고 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힘내서 승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고한다는 연락, 내리라는 협박이 오면 이름, 회사, SNS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도대체 바람은 왜 피는 걸까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번 사연도 3년 만에 이분께서 또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후기까지 전해드린 후에 코멘트 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